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의 민성호 교수입니다. 주로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중독도, 자살,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고요. 또 의과대학 교수니까 저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중독과 관련된 질환, 우울병, 불안병 이런 것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발효를 하면서 이제 생기는 게 알코올이고, 알코올 중에서는 우리 이제 흔히 공업용 알코올을 메탄올이라고 그러고,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에탄올이라고 그러죠. 에탄올은 탄소 원자 2개에 그다음에 수소 원자 5개, 그다음에 OH가 이제 붙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에탄올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탄올이 이제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사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이 이제 우리 위로 가서 위에서 흡수돼서 간에 가서 이제 그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에탄올이 처음으로 대사되는 게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것으로 대사가 되거든요. 그것이 또 아세트에시드라는 초산으로 이제 대사가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벌겋게 되고요, 또 가슴이 이제 뛰게 되고요, 또 머리가 아프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러한 증상들이 나오고,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들이 많이 이제 쌓였을 때 이제 우리가 토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걸 흔히 이제 숙취라고 그러고, 다음 날까지도 그게 초산으로 다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여가지고 다음 날에도 그 숙취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분해해서 초산으로 갈 수 있으면은 이제 숙취가 많이 해소가 되겠죠. 근데 막상 그렇게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숙취 해소제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그 대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해장술은 그거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해장술은 숙취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이 술이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는 한두 잔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는데, 술을 계속 일반인들이 마시게 되면은 반 병을 마셔도 한두 잔 마셨을 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성이 생긴다는 거고, 우리가 알코올 중독으로 됐다는 분들은 그 내성의 수치가 더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제 그렇게 계속 내성이 생기게 된 분들이 의존이 돼서 술을 안 마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흔히 나타나는 금단 증상은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들게 되고요. 몸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떨림이 있고 안정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술을 마셨을 때 이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중독 상태가 되었던 분들이 아침에 되면은 금단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부딪히고 많이 불안하게 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술을 마시는 게 해장술이 되고, 해장술을 마셨을 때 그분들은 좀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해장술이 일반적으로 숙취를 해소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술이 들어가서 그 금단 증상을 좀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이제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해장술을 마시게 되는 거니까요. 숙취 해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했어요. 흔히 일반인들이나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건강을 이제 그 교육하고 예방하는 분들, 이제 국가가 되겠죠. 보건당국이나 이럴 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알코올 중독이고 이렇게 하면은 알코올 위험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도 많이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제일 이제 근데 전문가가 하는 기준들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걸까? 이제 가장 고민을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음주량을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음주량과
음주 빈도 얼만큼 자주 마시는가를 했는데 흔히들 말씀을 할 때 이제 표준잔이라고 그러거든요. 표준잔 뭐 2잔 정도를 마시는 게 안전하다. 뭐 4잔 정도를 마시는 게 안전하다. 이런 기준들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은 국가마다 문화마다 또 술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음주 양을 갖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자의 상태, 환자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서 이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흔히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 4가지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영어로 C, A, G, E 이렇게 이제 4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C는 술을 내가 끊어보려고 그랬는가라는 거예요. 술을 한번 끊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는지, 이젠 곧 술을 줄여야 되겠어, 이런 것을 하셨는지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에서 이제 그만 술 좀 마셔, 더 마시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A에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느끼는 것은 그게 짜증이 나요. 집에 배우자가 여보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에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또 집에서 어르신들이 너 술 너무 많이 먹는 거다. 다 일이 있어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 이게 A거든요. 그다음 G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전날 실수한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이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거나 죄책감이 생기는 게 G입니다. 그 다음에 E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해장술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제 술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2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개로 하니까 굉장히 기준이 좋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이분은 술에 문제가 있다, 문제성 음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의존성이 이미 이제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이런 전문인들이 그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하는 것 중에는 세계보건기구, 약자로 WHO에서 만든 오디트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캠페인 같은 데서 접할 수 있는데 10가지 질문, 술을 얼만큼 많이 마시느냐, 얼만큼 자주 마시느냐, 또 폭음은 얼만큼 자주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10가지 질문들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는 이런 오디트 기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만든 DSM 이제 5판과 같은 그러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좀 더 복잡한 진단 기준을 갖고 우리가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약하다? 아마 그 동의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의지는 강할 것 같아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그 의지가 강할 것 같아서, 의지가 약해서 술 못 끊는다?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중독은 질병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자주 보는 질병 중에 하나가 콧물이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는 거거든요. 콧물이 나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콧물은 멈출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간단한 병도 의지가 강하지만 멈출 수 없는 게 질병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감기약, 흔히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의 감기약을 먹으면은 콧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해서 병을 못 고치는 건 아니고요. 의지는 강하지만 병은 이제 병으로 받아들일 때, 술병을 병으로 받아들일 때, 알코올 사용 장애를 병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선택을 하시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병원조차도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나의 상태가
또 우리 가족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먼저 받고서는요,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당장 이제 중독, 우리가 이제 막 취기가 있고 그럴 때는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해독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금단 증상은 너무 힘들고 알코올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알코올 선망이 나타나고 정신이 없고 그럴 때는 아주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거의 15%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금단 증상과 관련된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과 해독 과정이 다 이제 해결이 되었다면은 여러 가지 술로 인한 신체 질환과 관련된 또 치료를 하는 신체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왜 내가 이렇게 술을 더 먹게 되었을까? 술을 적당히 먹고 적당히 끊지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근본적인 이제 치료를 우리가 정신 치료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분석하고 나의 환경을 분석하고 나의 주변과 가족과의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정신 치료. 또한 요즘은 이제 술을 먹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갈망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소주 한 2잔 정도, 2잔 뭐 소주도 이제 도수가 여러 가지가 있죠. 30%짜리도 있고 무슨 안동에서 나오는 소주는 뭐 40도가 넘는 소주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 최근 한 17도, 16도 이런 낮은 도수의 소주로 얘기하면 2잔 정도까지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분에 있어서요. 특히 어떤 거냐면 심장과 또 심혈관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안 먹는 사람분들보다 한두 잔 마시는 분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은 한두 잔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심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고요.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로 인한 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과 비슷해요. 안 먹는 거나 먹는 거나 비슷한데 그 2잔부터 간 경화가 생기는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요. 뇌 세포와 관련돼서는 아예 안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뭐 유방암이든지 이런 암과 관련해서는 한 잔도 안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흔히들 한 2잔까지는 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은 한 병 이내에 마시는 게 더 안전하다 하는 그런 기준들을 그 문화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내가 술을 마시지 않던 분은 그럼 오늘부터 다시 내가 한두 잔 마시는 게 좋을까? 안 마시는 분들은 안 마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뭐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정밀한 수술을 하는 의사든지 이럴 경우에는 술을 안 마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또 임신하고 있는 분이든지 또는 내가 지금 아기를 가지려는 분은 한 잔도 안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 21살 또 어떤 연구에서는 25살까지는 뇌가 이제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주는 24살까지도 술을 마시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주도 있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21살 이전까지는 술 한 잔의 술도 뇌 세포가 발달하는데 이제 지장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마셔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내가 술을 마시면 이전과 같이 또 많이 마시게 되는 분들은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든지 또는 회복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는 한 잔의 술도 한 방울의 술도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전한 그런 그 뭐 수칙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아까 이제 한두 잔 그랬는데 여성의 경우도 이제 술을 마시는 게 좀 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몸속에 그 체지방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술이 녹을 수 있는 수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 잔 마신 거는 남성에게서는 2잔과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인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 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에 있어서 더 이제 여성 음주자들이 많아지고 여성들도 음주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 보건학적으로 우리 여성들한테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음주 대사가 이제 줄게 되고 체지방이 늘어나고 수분이 줄기 때문에 노인도 성인 남성의 경우에 반을 더 먹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건강한 음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술의 작용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요즘들 뭐 서부 영화 많이 보지 않지만은 이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은 총상을 입거나 그랬을 때 총알을 맞아요. 그럼 뭐 수술할 것도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술을 위스키를 따서 본인이 막 벌컥벌컥 마시고 또 상처 부위에 위스키를 붓죠.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취하는 것, 그런 진정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통증, 신경의 전달 신호를 이제 차단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총알을 뺄 때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덜 아프니까 여기 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더러운 것들로 이제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마취를 이제 죽이는 거죠. 살균을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마취하는 것, 진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중추신경,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뇌에 이제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본능 중에서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먹고 싶은 거. 애기들이 보면은 내 거, 네 거 가리지 않고 먹고 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도 먹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것을 조절하는 초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다른 사람 거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또는 이것은 더러운 거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몸에 나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뇌에는 그런 본능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 조절을 하죠. 그런데 술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은 이 조절하는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럼 마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뇌 안에 있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본능들이 마구 튀어나오게 되죠. 마구 튀어나오게 되니까 처음에 술을 이제 1-2잔 마시면 이제 긴장하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제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1잔 마시게 되면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식당을 갔을 때 큰 소리가 나요. 그쪽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요, 거긴 분명히 술이 있어요. 술자석이 있는 데서는 그 긴장들이 풀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게 되고 말을 하게 되죠. 이럴 때 그런 충동이 나타나고 충동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충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충동적이 되는 거죠. 가장 술의 충동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성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성적인 것, 또 공격적인 본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인 본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성적인 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나타나게 돼요. 또 성적인 그런 범죄들이 보통 때는 그런 성적 범죄가 보이지 않던 분들이 예를 들면 판검사들이 취중에 성적 그걸 하게 되고 유명한 정치인이 취중에 또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죠. 또 우리 흔히 교도소에 이제
불법으로 된 성범죄에 있어서도 50% 이상이 다 취중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공격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격적인 것도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던 그런 공격적인 본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술을 마시고 시비가 자주 붙어요. 시비가 붙어서 길 가다가도 보통 때 이렇게 툭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시중에는 나를 무시했어? 너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평상시에 잘 조종하고 있던 그러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던 본능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조절하고 있던 신경 관련 작용들이 이게 마비가 되면서 본능들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돼서 그렇게 충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은 정말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술은 하나의 약과 같거든요. 화학 물질이고 그 화학 물질에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라는 그 화학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계속 사용할 때 내성이 생깁니다. 주량이 는다고 하죠. 내성이 생기게 되면 의존이 되고 의존 상태가 되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이미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잘 사용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있지만은 우리 원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알코올 사용을 잘하는 방법, 또 어떤 것들이 술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홍보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유튜브 상에서도 또 많은 SNS에서도 이런 그 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